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커말 1급 핵심 요약 필기 이론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만을 갖다가 이렇게 엄선해서 중요한 것들만 딱 요약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과목 컴퓨터 일반 보이시죠? 자, 컴퓨터 일반에서 첫 번째로 운영체제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체제. 자, 운영체제는 뭐다?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스템, 컴퓨터를 갖다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란 얘기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운영체제다. 자, 운영체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뜻이겠죠. 운영체제는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한다. 누구와 누구 사이요?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의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또는 컴퓨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누구다? 운영체제라는 거죠. 사용자가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운영체제로는요, 윈도우가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윈도우 쓰시죠?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라는 거 이렇게 봤고요. 밑에 운영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특징을 보면 운영체제는 GUI 환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사용자 환경이다 그래서요. 윈도우는 뭐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 그림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CUI와 GUI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CUI라는 게 뭐냐? GUI라는 게 뭐냐? GUI. 왼쪽에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GUI 환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윈도우즈는 이렇게 GUI 환경이에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CUI는 뭐다?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렇게 까만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가 있어가지고요. 자, 이러한 명령어들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어떠한 컴퓨터 조작을 하는 운영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쓰기 전에, 이렇게 윈도우를 쓰기 전에는 뭐를 썼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CUI를 갖다가 이렇게 뭐한다?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들 보이죠? 이게 GUI 환경. 자, 까만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는 게 CUI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특징으로서 여러분들 NTFS 파일 시스템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NTFS. 자, 파일 시스템이 뭐냐면 파일을 갖다 저장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대용량의 하드디스크를 하나의 드라이브에 사용할 수 있고 디스크의 공간의 낭비를 갖다 줄일 수 있다. 자, 그래서 256TB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쓰는 윈도우 10이죠. 이 윈도우 10을 많이 쓰시는데, 자, 그거 NTFS라는 파일 저장 방식을 이용해서 파일을 저장하게 되었다. 그 전에는요, FAT32 그리고 FAT 방식 이렇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공간에 옛날에는 뭐 16비트를 넣었어요. 근데 좀 더 발전이 되었어요. FAT32 32개를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TFS 더 많이 넣게 되었다. 64비트 2배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용량의 데이터까지를 갖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아무리 큰 걸 갖다가 여러분들 달았어도 컴퓨터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어도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는 100기가밖에, 500기가밖에 인식을 못해. 그러면 500기가밖에 아무리 1테라바이트, 2테라, 자, 이렇게 아무리 큰 걸 갖다가 제가 컴퓨터에다 이렇게 달아도 요만큼밖에, 얘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이만큼밖에 인식을 못해요. 그러면 요만큼밖에 인식이 안 됐죠. 근데 이런 NTFS 방식은 256테라, 자, 테라바이트까지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다. 자, 이런 단위들은 뒤에 가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가바이트, 기가보다 더 큰 게 테라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메가, 킬로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컴퓨터의 저장량을 나눕니다.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NTF라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었고 256테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GUI 환경, 그리고
자, 내용 지우고요. 그 밑에 거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윈도우는 그래서 64비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운영체제들은 64비트 운영체제다. 그러니까 64개의 비트, 우리 0과 1을 갖다 비트라고 그러죠. 컴퓨터에서 0과 1, 이런 0과 1을 갖다 비트라고 그러는데 요 비트를 갖다가 64개를 갖다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이제 32비트였는데 64비트. 더 좋아졌겠죠.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선점형 멀티태스킹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다. 그래서 선점이라는 게 뭐다? 여러분들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 중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윈도우의 특징으로서 뭐를 지원한다? 선점형 멀티태스킹. 선점, 강제로 종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멀티태스킹, 여러 개. 멀티라는 게 여러 개죠. 태스킹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우리가 메모장, 그림판,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갖다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으시죠. 뭐 예를 들어서 메모장을 실행했다. 뭐 메모장, 그죠? 그림판, 그 다음에 엑셀.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죠. 이렇게 강제로 종료를 시킬 수 있는 걸 갖다가 선점형이라고 얘기해요. 그 멀티태스킹, 여러 개의 작업 중에서 원하지 않는 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게 되었다. 선점형 멀티태스킹.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독점을 갖다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동 감지 설치 기능이다 해서 PMP라고 되어 있죠. 플러그 앤드 플레이예요. 플러그 꽂으면 플레이, 작동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특정 장치 연결 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하여 작동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다가 마우스를 꽂으면 마우스가 작동되도록, 또는 여러분들 키보드를 꽂으면 키보드가, 그죠? 이게 바로 플러그 앤드 플레이죠. 자동 감지 설치 기능.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는 이제 OL이라고 되어 있죠. 개체 연결 삽입.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여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연결된 데이터도 같이 수정되게 된다. 이걸 갖다 OLE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파워포인트에서 어떠한 엑셀의 차트를 삽입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만든 차트를 갖다가 엑셀에서 만든 차트를요. 어디에다가 파워포인트에다가 삽입을 했다. 파워포인트에. 자, 차트를 이렇게 삽입을 했어요. 파워포인트에. 근데 내가 엑셀 원본의 차트를 바꾸면 파워포인트에 삽입된 차트도 어떻게 같이 변경이 되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걸 바로 개체 연결 삽입 기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게 되었다. 개체 연결 삽입 기능. 그리고 원본 데이터를 바꾸면 삽입된 데이터도 같이 바뀌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끝에 밑에 내용 보시면요. 에어로피크라고 해서요. 바탕화면을 갖다 빠르게 보기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바탕화면을 갖다 이렇게 빠르게 볼 수 있는 기능. 자, 그래서 에어로피크 기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탕화면에서 이 바탕화면에 밑에 작업 표시줄이라고 있죠.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요. 여기 윈도우 버튼이 있고 이 맨 끝에 이렇게 막대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누르잖아요. 그럼 창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다 최소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우리 원래는 창을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닫으려면 하나씩 했었죠. 근데 에어로피크 그 기능을 이용하면 한꺼번에 창을 갖다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창에 미리 보기도 가능하고요. 우리 이렇게 버튼 같은 거 있죠. 창 여러 개 열면 여기 딱 갖다 댔을 때 여러 개의 창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열려있는 창들을 갖다 미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바로 뭐다? 에어로피크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일 이름은 최대 255자까지, 그리고 이러한 특수 문자들 있죠. 슬러시, 역슬러시, 물음표, 아스트리크. 자, 이러한 문자들은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 위치에 있는 저장된 파일 및 폴더를 갖다가 모아서 표시한 것으로서 편리하게 파일을 관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그런 파일들, 문서나 그림이나 이런 파일들을 갖다가 한 곳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라이브러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윈도우에 대한 간단한 특징들 같은 거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자, 그래서
문제, 처리, 서비스, 언어 번역 이렇게 세 가지를 처리 프로그램이다라고요. 운영체제 구성.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여러분들 제어와 처리가 있으면 나는 다 외우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만 제어 프로그램에 이렇게 세 가지 있다라는 거. 데이터 관리,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작업을 관리해줘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전체 시스템 전체 상태를 감시하는 감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그 이외의 거는 다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요.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4가지라고 되어 있죠. 운영체제를 갖다가 평가하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4가지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소 4가지요. 첫 번째로 처리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루풋 이렇게요. 처리 능력은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다. 얘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갖다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걸 갖다가 뭐라 부른다? 스루풋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한 100을 처리해요. 근데 어떤 애는 200을 처리한다.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거죠, 여러분들. 더 많은 일의 양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첫 번째 처리 능력. 자, 두 번째는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반환 시간,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반환 시간이라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 입력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작업을 의뢰해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걸린 시간.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의 합계를 더해 1부터 100까지의 합계를 출력을 해봐라. 이렇게. 그러면 어떠한 컴퓨터는 10초가 걸렸어요. 근데 어떠한 컴퓨터는 5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5초짜리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반환 시간 같은 경우는 작은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나와 있죠. 사용 가능도라고요. 자, 사용 가능도 availability다.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즉시 사용 가능한 정도를 갖다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 바로 사용 가능도라고 얘기한다. 사용 가능도도 높을수록 좋습니다. 어떤 애는 50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애는 100이에요. 그럼 100이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신뢰도라고 나와 있죠. reliability. 주어진 문제의 정확성. 얼마만큼 정확하게 해결하느냐. 그렇게 정확성을 갖다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신뢰도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거. 처리 능력,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요 4가지가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소 4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응답 시간 빼놓고는 다 높을수록 좋다. 응답 시간만은 뭐가 돼야 한다? 낮고. 응답 시간은 작은 게 좋고 나머지는 다 높은 게 좋습니다. 알겠죠? 반환 시간 빼고 나머지 처리 능력, 사용 가능도, 신뢰도는 높아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운영체제 성능평가 4가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깨끗이 지우고 위로 한번 가볼게요. 쭉. 자,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운영 방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운영체제에서 초창기에 사용되었던 것은 일괄 처리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괄 처리.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량, 일정 기간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 일괄 처리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일정량 또는 일정 시간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세탁기 같은 것들 빨래 돌릴 때 어떻게 하죠? 어머님들이 빨래 돌릴 게 나올 때마다 돌리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일정량 빨래량이 모였을 때 그걸 갖다 세탁기에다 넣고 돌리죠. 그거예요. 일괄 처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여 계산이나 공공요금 계산 같은 게 일괄 처리 방식에 속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급여를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 일한 걸 갖다가 모두 계산해서 한꺼번에 계산해서 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실시간 처리 방식이 나왔는데요. 처리할 데이터가 생겨날 때마다 어떻게 즉시 바로 처리하는 걸 갖다 뭐라 실시간 처리. 인터넷 예매, 좌석 예매, 은행 업무 등이 뭐에 들어간다? 실시간 처리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 나왔습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은 뭐다? 한 대의 중앙 컴퓨터로 한 대의 중앙 처리 장치, 그러니까 CPU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CPU. 자, 요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CPU라고 얘기합니다. CPU. Central Processor Unit. 그죠? 자, 그래서 한 대의 CPU 가지고 여러 개의 뭐를 갖다 여러분들 여러 대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
CPU는 하나인데 이 CPU 하나 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한다. 이게 뭐다?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이라는 거에 뭐죠? 여러분들 멀티, 여러 개 이런 거죠. 프로그래밍,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중이라는 말 이렇게 기억을 여러 개라고 알아두시고 프로그램을 처리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C 분할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한 대의 컴퓨터를 시스템을 여러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C 분할 시스템. 그러니까 컴퓨터는 하나인데 어떻게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시간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해 보시면 네이버나 다음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이런데 이렇게 나 혼자 접속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나 혼자가 아니겠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접속돼 있겠죠. 근데 사용하는 거는 나 혼자 쓰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왜 그렇다?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요. 왔다 갔다 CPU가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C분할 시스템의 개념이. 그 대신 이제 사람이 많아질수록 접속되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시간은 늘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C분할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C분할 시스템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다중 프로그래밍이 뭔지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다중 처리라고 나와 있죠. 다중 처리. 자, 다중 처리는 뭐다, 여러분들? 다중, 여러 개의 처리기를 사용한다. 이거죠. 처리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중앙 처리 장치 CPU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CPU가 아까는 하나였죠. 이번에는 여러 개의 CPU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CPU가 이제 여러 개가 된다는 거죠. CPU가 이렇게 여러 개가 돼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다중처리. 다중처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분산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분산 시스템은 지역적으로 분산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작업을 분담 처리하게 되었다. 자, 분산 처리 시스템.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해야 할 작업을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들 여러 대의 컴퓨터, 여러 대의 어떤 지역적으로 나눠서, 우리 네트워크가 뭐죠, 여러분들?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작업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분산 시스템이다라는 거, 개념. 자, 이렇게 알으시겠죠? 여러분들 분산 시스템.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듀플렉스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듀플렉스. 듀플렉스는 두 대의 컴퓨터를 갖다가 준비하여 한쪽이 고장냈을 때를 대비해서, 그죠? 고장나면 똑같이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듀플렉스예요. 동시에 두 개의 컴퓨터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하나의 컴퓨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이렇게 작동을 시키는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듀플렉스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있죠. 자, 임베디드 시스템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라는 게 아주 작은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CPU를 갖다 탑재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컴퓨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냉장고, 밥솥 뭐 이런 거 있죠. 뭐 누르면 어떤 특정 기능이 막 수행이 되고, 그죠? 텔레비전도 요즘은 뭐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기기가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CPU들이 내장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들을 임베디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운영체제 운영 방식 일괄 처리,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러한 운영체제의 처리 방식, 일괄 실시간 즉시 처리하는 것, 다중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게 되었다. 하나의 CPU 가지고 다중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한다. C분할 시스템의 특징은 뭐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의 컴퓨터를 접속해서 시간을 쪼개서, 그죠? 다중 처리 여러 개의 CPU 갖다가 처리하게 되었다. 분산 처리 지역적으로 분산된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 듀플렉스 두 대의 컴퓨터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뭐한다? 하나의 컴퓨터가 고장냈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뭐다, 여러분들?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내장된 것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밥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누를 때마다 뭐 특정한 기능을 갖다 수행할 수 있게, 그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죠? 뭐
찜도 할 수 있고 찰진밥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기계마다 그렇게 특정한 어떤 그 기계에 맞는 CPU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 한마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런 걸 인베드 시스템. 자, 운영체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작업관리자라는 용어 나와 있죠. 작업관리자. 자, 작업관리자 컨트롤 쉬프트 ESC 또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눌러서 작업관리자라는 걸 호출한다. 자, 제가 한번 눌러보겠어요.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누르면 이렇게 작업관리자가 나타납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작업관리자. 자, 말 그대로 이제 작업을 갖다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작업관리자. 자, 그래서 프로세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앱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에요. 백그라운드 뒤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프로세서 프로그램들 이렇게 CPU 몇 프로, 메모리 몇 프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능 이렇게 나와 있고 앱 기록, 시작 프로그램, 사용자 정보도 있고요. 세부 정보, 서비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자, 작업관리자 보시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죠? 자, 그래서 CPU나 메모리의 사용에 대한 정보들, 네트워크 상태 및 이용률을 갖다 뭐한다? 표시한다. 사용자 전환, 컴퓨터 연결된 사용자 및 작업사항을 갖다가 뭐한다?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 사용자에게 메시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가 있으면 그런 사용자한테 메시지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관리자가 할 수 있는 내용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세요. 아까처럼 작업관리자 띄워봤죠? 그런 작업관리자 띄워놓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아, 이런 것들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실행 중인 프로그램, 백그라운드, 뒤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성능 같은 거 확인, 앱 기록 같은 거, 시작 프로그램 같은 거, 어떤 거 시작한다라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들 봅니다. 보여줍니다. 세부 정보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것도 나타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바로가기 키가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쓰는 단축키들. F1은 뭐다? 여러분들 도움말이에요. 그래서 F1 누르면 이제 윈도우즈에 대한 도움말들이 나오고요. F2는 이름 변경, F3은 뭐다? 여러분들 찾기. 어떠한 파일이나 폴더 같은 거 뭐 찾고자 할 때. F1은 새로 고침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트롤 ESC는 시작 메뉴를 갖다 표시한다.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ESC 누르잖아요. 그러면 시작 메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시작 메뉴 있죠? 우리 윈도우에 이렇게 밑에 그저 작업 표시자로 여기 윈도우 마크 있고 여기 딱 누르면 메뉴들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게 시작 메뉴예요. 이 부분. 그래서 시작 메뉴를 갖다 뭐 한다, 여러분들? 호출하는 단축키가 뭐다? 컨트롤 ESC 키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단축키들 이렇게 봐두세요, 여러분들. 시작 메뉴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여기 나오는 것들 있죠. 이게 시작 메뉴예요. 시작 메뉴. 그죠? 자, 그래서 시작 메뉴가 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컨트롤 ESC요. Shift F10은 뭐다, 여러분들? 선택한 항목의 바로가기 메뉴를 갖다가 표시한다. 바로가기 메뉴가 뭐죠,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들이 있죠. 그걸 바로가기 메뉴라고 그래요. Shift F10.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로그키하고 2라고 있죠. 알파벳 2를 누르면 뭐가 된다? 탐색기가 실행이 된다. 자,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2를 누르면 탐색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 자, 요게 이제 탐색기 프로그램이죠. 파일 탐색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실행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축키들, 그 다음에 Alt Enter 선택한 항목의 속성을 표시한다. 알겠죠? 자, 선택한 항목의 속성, 어떤 속성창 정보를 갖다 표시할 때 쓰는 게 이제 뭐다, 여러분들? Alt Enter. 자, 그래서 Alt Enter 키 누르면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런 속성창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종류는 뭐다, 위치는 어디 있다, 크기는 얼마다, 파일이나 폴더의 개수가 몇 개다, 이런 것들 이렇게 속성, 정보창을 보여주는 거죠. Alt Enter.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항상 이런 단축키들 좀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많이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단축키들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단축키나 숫자를 갖다 시험에서 바꿔내기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Alt Enter, 그 다음에
폴더나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컨트롤 키가 뭐다 여러분들? 복사, 비연속적 선택. 컨트롤은 뭐 할 때 쓴다 여러분들? 자, 복사나 또는 비연속적 선택.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자, 이렇게 컨트롤은 뭐다? 비연속적 띄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이제 비연속적 선택이라고 그러고, 컨트롤은 또 뭐 할 때 쓴다 여러분들? 복사할 때도 쓴다. 컨트롤 키 누르고 끌잖아요. 이렇게. 그럼 복사가 돼요.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거죠. 보이세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컨트롤, 쉬프트는 뭐다? 반대예요. 컨트롤이랑 이동, 연속적 선택.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속적으로 선택할 때 그때 쉬프트, 컨트롤은 비연속적. 자, 그리고 Alt 키를 누르면요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 자,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뭐가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뭐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이제 내가 요걸 갖다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겠다. Alt 키를 누르고 끌어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요 여기 보이세요? 바로가기 아이콘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화살표 붙어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Alt 키 누르고 끌면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드라이브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드라이브, 우리 컴퓨터를 열면은요 C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러분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C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 그래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드라이브가 서로 다를 때는요 끌어다 놓으면 뭐가 된다? 복사. 서로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뭐가 된다? 복사가 되는 거예요. 끌어다 놓으면. 같은 드라이브 내에서는 이동이 되지만요. 그래서 같은 드라이브로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여러분들? 이동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은 C 드라이브 내에서 드래그하면 끌어다 놓으면 이동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윈도우에 사용되는 바로가기 키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